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지난해 12월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서 200km 높이로 물기둥이 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현상은 유로파의 얼음 표면 밑에 바다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추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칼텍과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진은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서도 바다가 존재할 것으로 의심되는 간접적 증거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바다의 존재는 바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과 연결되죠. 그럼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엔셀라두스, 이름도 어렵죠? 네, 그 토성에 있는 6번째 크기의 위성입니다. 네. 라틴어 발음으로는 엔켈라두스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고요. 지름이 한 500km 정도로서 토성에 있는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얼음 위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것이 간접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이런 거죠. 직접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유로파처럼 물기둥이 솟아오르면 확실한 증거가 되겠는데 네. 실제로 물기둥을 본 것은 아니고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 카신이라고 하는 탐사선이 근처를 지나면서 이 엔셀라두스의 중력을 측정을 했습니다. 중력이 보통 이게 밀도가 높으면 중력이 세고 밀도가 얇으면 중력이 약한데요. 원래 엔셀라두스에서 계산했던 것보다 중력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부피인데 중력이 세다는 것은 뭔가 높은 물질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바다라고 알려졌는데 물질이 높다. 그러면 결국 물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보통 물이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밀도가 줄어들죠. 그래서 같은 부피라고 한다면 이 얼음보다 물이 한 7% 정도 밀도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 엔셀라두스 지하에 얼음 아래로 한 30-40km 아래에 폭이 한 8km 정도 되는 얼음바다가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바다니까 이건 녹아있는 물이겠죠. 네. 녹아있는 물이니까 거기에 생명체가 혹시 있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엔셀라두스의 이 바다 아래층, 지층이 규산염 광물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규산염 광물이 많으면 영양분을 줄 수 있거든요, 생명체에. 네. 그래서 지구 생명체가 바다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엔셀라두스에 있는 그 얼음 밑에 바다가 네. 있다면 거기에서 또 생명체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이 태양계에 있는 위성 중에 바다가 있는 곳이 이제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하고 그 목성의 위성인 그 유로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인 이 엔셀라두스에서도 얼음 밑에 바다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간접적인 증거가 이제 확인된 거고요. 물론 이제 물기둥이 솟구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있다라고 이제 100%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도 이 카시니가 이 엔셀라두스의 남쪽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포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 엔셀라두스 얼음층 밑에는 바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확실하다. 이런 연구 결과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셀라두스의 그 얼음 밑에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네네. 그 바다가 있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네.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좀 알아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 만나볼까요? 별별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선인 라디가 오는 21일 달과 충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사는 지난해 9월 발사한 달 탐사선 라디가 달 표면 2-3km 인근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오는 21일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는데요. 본래 라디의 생명은 100일 정도로 예상했지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추가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라디는 현재까지도 대기권 정밀 분석기 3종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지구에 보내고 있는데요. 이미 70만 번 이상 측정에 성공했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토대로 달뿐 아니라 인근 소행성 및 다른 행성의 위성 등을 연구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사돼 달의 대기와 먼지에 관한 자료를 보내온 달 탐사선 라디가 오는 21일 달에 충돌한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궁금한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라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달에 있는 대기와 먼지, 환경을 탐사하는 그런 탐사선의 약자가 라디입니다. 네. 이 라디가 작년 9월에 발사돼가지고 10월부터 한 100일 예정으로 이제 달의 대기라든가 이 환경들을 탐사하고 있었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달에서 한 가까울 때는 한 25km에서 50km, 멀리 떨어졌을 때는 한 70km, 75km에서 한 150km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달을 분석한 거예요. 네. 근데 달에 대기가 있다. 거의 일반인들은 못 들어본 말일 겁니다. 달은 거의 우리가 공기가 없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주 희박하게는 있어요. 제로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갔을 때 해가 뜨기 전에, 달에서 해가 뜨기 전에 지평선 쪽에서 뭔가 빛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것이 이제 바로 달에 있는 아주 희박한 대기 속의 먼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네. 것도 이번에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라디가 계속 활동을 했는데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한 2달 이상 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달에 있는 정확한 대기라든가 이 먼지 성분을 알기 위해서는 너무 높이 있거든요. 또 지구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 공기라든가 먼지들이 지상에서부터 한 10km, 20km 정도 다 몰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에 있는 먼지를 정확하게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라디가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 라디는 달 표면에서 한 2, 3km밖에 안 네. 떨어져가지고 이제 돌고 있거든요. 이렇게 낮게 뜨는 것은 좋은 건 뭐냐 하면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는 건 장점이 있지만 네. 결국은 달의 중력이 세지고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떨어지면 결국 달에 충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21일 계속 낮게 탐사하던 라디가 그 수명을 다하고 21일 달에 충돌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달에 있는 먼지라든가 자그마한 그 적은 양의 대기 성분을 네. 분석하고 장렬하게 21일 이제 이 달과 충돌해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충돌 지점이 이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그 먼 반대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렬한 투영은 볼 수 없지만 이 라디가 이 실제로는 이 자판 정도 크기의 자그마한 이 탐사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판 정도 자그마한 탐사선이 달의 대기 성분을 충분히 탐사하고 예. 오늘 21일 달 뒤편에 장렬하게 부딪혀서 산화한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디가 그 낮게 돌고 있어서 이제 에너지가 다 돼서 이제 충돌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달을 보다 자세히 관측하기 네. 위해서 낮게 날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력에 의해서 수명이 다해서 달 뒤편을 충돌해서 결국은 파편으로 사라지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